벌써 6월 복판에 들어오는군요. 지난주에는 현충일을 맞아서 호국영령들의 지켜주신 이 땅을 잘 간수하는 것이 현충을 제대로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땅에서 땅을 잘 지키는 것에서 이제 하늘을 잘 지키는 것으로 초점을 좀 옮겨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땅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신, 혼 같은 것들을 지켜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선조들의 기계는 어디에 있었는지, 또 그리고 그 후손들은 그 정신을 어떻게 이어받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친구 김근상 주교 인사드립니다. 1919년 3월 1일 김희독립 선언 만세 사건은 제가 달리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꼭 7년 후 1926년 6월 10일 그 7년 전에는 고종 황제 인사한일, 보통 그 발인을 얘기하죠. 그때 이제 그날 인산인을 통해서 독립만세를 불렀지만 1926년 6월 10일 이날은 그 아들 순종의 인산일에 기획된 독립만세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는 95년이 흘러간 셈이죠. 다행히 작년 말 60만세 사건도 국가기념일이 되어서 처음으로 보훈처 주관으로 기념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이제 코너에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나서 정확하게 61년 후 1987년 6월 10일 우리는 60 민주항쟁이라고 하는 아주 소중한 역사의 전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는 6월 10일 여기에 초점이 있습니다만은 1919년의 6월 10일, 1926년의 6월 10일, 1987년의 6월 10일 뭐 공통되는 게 뭐 있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학생 중심의 저항이었다는 것입니다. 혹시 기억하실 겁니다. 턱하니까 억하고 쓰러졌다는 박종철 군을 기리는 날이기도 하고, 또 60 항쟁 바로 전날 6월 9일 날 연세대 앞에서 시위가 일어났을 때 그만 최루탄에 맞아서 쓰러진 이한열의 사진도 여러분들은 아주 인상 깊게 여러분 뇌리에 박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34년이 지났습니다. 당시 피 흘리던 친구들의 그 환갑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시절을 견뎌냈던 많은 사람들이 정치인이 되었고요. 그런데 상당수 많은 분들이 추억놀이에 빠져 있었음을 확인하게 되는 오늘을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그 시절 우리가 왜 그렇게 치열하게 싸웠는지, 또 그런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고 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런 것을 생각해 보려고 95년 전, 우리 34년 전을 다시 한번 이렇게 불러봅니다. 횡포한 총독 정치의 지옥으로부터 벗어나자. 대한독립운동자여 단결하자. 일본 물화를 배척하자. 조선인 관리는 퇴직하라. 조선인 교육은 조선어로. 동양 척식회사를 철폐하라. 제가 이렇게 소개한 이 경문들은요, 바로 1926년도 60 만세 사건에 있었던 구호들이었습니다.
순종의 승하를 애도하면서 이제 도남문을 지나서 막 홍릉으로 향하는 운구 행렬을 맞이한 학생들이 이 구호를 들고 거리에 뛰쳐 나왔습니다. 1919년 독립운동은 이제 보통 종교기관, 잘 아시다시피 기독교, 천도교, 불교 이런 것의 연합이었다면 1926년 60 만세 사건은요, 학생운동 연합이라는 것이 아마 가장 커다란 차이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고려 공산청년회라는 게 있었고요, 조선 학생과학연구회라는 게 있었고, 연희전문학교를 중심으로 혹은 중앙사립학교, 중동사립학교 이렇게 그런 학생들이 모인 소위 통동계라고 하는 그런 단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모두가 다 모여서 서로 모금을 해가지고 소위 독립만세 사건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 단체가 함께 모여서 했기 때문에 비밀 유지가 어려워져서 결국 사전에 발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상당한 많은 주동자들이 그 거사 이전에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학생들이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 전국적으로 약 2만 명 정도 학생들이 참여하게 되고, 또 서울에서는 소상인들이 철시 투쟁을 벌여서 화답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 사건 때문에 전국에서 약 1,000명 정도 넘는 학생들이 연행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60 만세 사건이 이렇게 잘 다뤄지지 않았냐 하는 것은 제가 추측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이 운동이 공산당 중심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그래서 과소평가가 될 수 있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많은 이제 여러 가지 그 논문들도 생기고 또 과학적 전거들이 생겨서 그 작년에서야 비로소 국가기념일로 만들어졌습니다. 당시 기록을 보면 1925년에 상해 임시정부가 생겨서 막 활동하던 시기인데, 그만 그 임시정부도 소위 이념투쟁에 떨어졌습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 뭐 하는 여러 가지 그 싸움이 그 안에 있었고요. 그래서 단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한 때였었는데, 이 만세운동, 60만세운동으로 말미암아 서로 이렇게 융합하게 되는, 서로 화합하게 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고, 그 결과물이 혹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신간회가 창설하게 되는 아주 좋은 모티브가 되기도 했습니다. 어쨌거나 저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릴 것은 당시 어떤 마음이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시대신문 한 부분을 읽어드리는 것으로 해서 이 코너를 마감하겠습니다. 4259년의 역사를 슬퍼하거나 30대 열종의 최후를 슬퍼하거나 53년을 마지막으로 하신 효 황제의 최후를 슬퍼하거나 어찌하였든지 조선민중으로서 이러한 서름은 오늘날 뿐이다. 이 서름이 없다 하면 도리어 반만년 동안이나 굳어온 민족적 정신과 의식이 민멸하였다 할 것이니, 이 서름을 누가 있으라 하면 있을 것이며 누가 없으라 하면 없을 것이며, 또는 누구의 수단으로 막을 것이라. 사람의 울음이란 맺힌 서름에서 솟아나오는 것이므로 그 울음을 울지 못하면 그 서름이 뭉치어 노여움이 되고 미치게도 되는 것이다. 그러한 서름을 막을 수가 어디 있으며 참을 수가 어디 있으랴. 이 민중의 이 서름이 만일 흙처럼 뭉친다 하면 삼각산이 높게 보이지 않을 것이며, 물처럼 모인다면 한강파가 깊게 보이지 않을 것이다. (1926년) 60만세 사건은 그렇게 아픔에서 끝났습니다. 이제 1987년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현재 서울시
교육감이신 조희연 교수님께서 그때 당시 성공회대학교 교수님이셨는데 당시에 그 성공회 서울대성당 주임사자로 있었던 제게 찾아오셔서 60항쟁 10년을 기념하면서 성당 안쪽에 비석 하나 봉헌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신영복 선생님이 글을 받아서 아주 수줍게 성당 한 그 꽃밭 구덩이에 돌판 하나 헌정한 바 있습니다. 60항쟁 진원지라고 써 있고요. 그 밑에는 10주년 기념대회가 준비했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뭐 잘 아다시피 1987년 6월 어느 날 민주헌법정치국민운동본부라는 것이 세워졌습니다. 그 전두환의 4.23 호헌 조치를 발표하게 되고 아까 말씀드린 뭐 탁 하니까 억하고 쓰러졌다고 하는 그 소위 박정철 고문치사 사건 조직 은폐되었다는 그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의 발표도 있었습니다. 그 분노하는 시민들의 요구를 담아서 6월 10일 날 저희는 박종철 군 고문 살인 조작 은폐 규탄 및 호헌 철폐 국민대회 이것을 전국적으로 개최한다고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 지도부가 그 정말 뭐 조금만 틈만 보이면 다 잡아가니까 당시에 소위 정보부하고 경찰의 색출을 피해서 어렵사리 모인 것이 아까 말씀드린 당시 성공회 대성당 이었습니다. 당시 돌아가셨습니다만 당시 주임사자였던 박종기 신부님이 계셨었는데 그분의 안내로 그 사제관 회의실에 다 모여서 대회를 치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그 성공회 정의실천 사재단 총무를 맡아 일했을 때여서 그 60대 대선언식을 마치고는 바로 그 경찰 닭장차에 실려서 그 지금 제가 기억하고 있는 그 분은 그 유시춘이라고 유시민 그 선생님 누님하고 몇몇 목사님 돌아가신 박형규 목사님 또 오충일 목사님 이렇게 몇몇 모여서 정말 우리를 받으려고 하는 경찰서가 없다 하면서 몇 시간 동안을 그야말로 버스 투어를 하다가 밤늦게 청량리 교도소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때만 한 9명쯤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든 그런 일이 제가 경험한 것이었었고 뭐 아시다시피 1980년 이후로 매년 학생들의 투쟁은 계속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많은 젊은 대학생들의 분신이 있었고요. 그 박종철이가 그렇게 세상을 떠났고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부천 그 경찰 성고문 사건이 터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6월 9일 날 이한열 군이 체류탄에 맞아서 쓰러지게 되죠. 이한열이 그때 당시 21살 때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으면 55살쯤 되었겠군요. 그리고 한참 또 세월이 지났습니다. 2002년 6월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월드컵 경기가 있었습니다. 뭐 저도 그랬지만 우리 전 국민들은 제정신이 아니었었습니다. 근데 저는 시청을 그렇게 메운 군중들을 바라보면서 아이러니하게도 87년도에 세상을 떠난 박종철과 이한열 기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연 그때 그 친구들이 없었다면 우리는 오늘의 이 2002년 월드컵의 기적을 볼 수 있었을까? 그들의 피울음이 없었다면 과연 오늘 우리는 이
시청 앞에 환성을 들을 수 있었을까? 또 다시 더 훨씬 오래전에 95년 1926년도에 돌아갑니다. 그때 그 젊은 시절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그분들의 외침과 그분들의 분노와 열정과 헌신이 없었다면 과연 오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역사의 과정이라는 것은 때로 구차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 뜨거운 6월의 태양이 조금 더 두렵지 않은 것은 그렇게 뜨겁게 살다 가신 분들로 하여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구나 하면서 다시 한번 그 기억을 되살리며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는 각자가 있는 곳에서 아주 작은 환대와 수줍은 손잡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눈에 보이든 눈에 보이지 않든 우리 스스로를 좀 더 정의롭게 조금 더 올곧게 살아가면서 그래야 우리들의 후손들이 훨씬 더 아름다운 세상에서 살아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나저나 장혜란 교수님은 참 좋겠습니다. 한반도 곳곳을 다니시면서 서리뿐만 아니라 장엄한 장면도 카메라에 담으셨을 테니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폭포 소리, 여름 폭포 소리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몽돌 파도 소리를 그 아우성으로 들려왔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크고 작은 이 계곡의 폭포 소리도 사람들의 아우성으로 들리니 제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경기도청에 출근하는 때는 항상 거칠은 앰프를 통해서 그 도민들의 절규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절규를 통해서 듣는 내용보다 더 가슴 아픈 것은 왜 저분들은 처절한 운동가요를 저렇게 틀은가 하는 겁니다. 물론 억울한 일도 있고 안타까운 사연도 없는 것 아니겠지만 저는 갑자기 조금 그 소위 민중가요를 듣는 게 막 가슴이 아려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대부분 하는 얘기가 님비예요, 님비. 아시죠? Not in my backyard. 왜 그런 정책을 해서 우리 그 아파트 값을 떨어뜨리냐, 이런 거가 상당한 이유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막 억울한 얘기를 막 하면서 사랑도 명예도 이런 노래를 들으면 참 가슴이 좀 그래요. 그런데 그런 생각도 조금 더 지나가고 나면 금방 사랑도 명예도 이걸 절대가 따라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적은 없게도.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소위 여름에 들리는 이 폭포 소리는 그것은 아닙니다. 얼마나 속이 시원해지는지. 우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감동을 그대로 드리기 위해서 우선 여러분들한테 이 폭포 소리를 드립니다. 어떠세요? 오히려 그 폭포 소리를 들으면서 저를 막 야단치는 것 같은 그런 호통 소리로 전 듣게 되었습니다. 어찌어찌 해도 정말 이 폭포 소리는 조금 두려울 정도로 차갑고 무섭습니다. 제가 죄를 많이 지어서 그런가요? 1992년도에 제가 토론토에 있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때는 버팔로에 유학 온 친구들한테 성경 공부를 가르치러 다닌다고 객기를 부리는 바람에 하루에 어떤 때는 2-3시간씩
맨날 이 드라이브를 해서 그 버팔로를 간 적이 있는데, 버팔로 가려면 뭐 어쩔 수 없이 나이아가라 폴을 지나가게 됩니다. 근데 뭐 소문 들으셔서 아시겠습니다만, 그 나이아가라 폴은 그 미국 쪽에서 보는 전경과 캐나다에서 보는 전경이 조금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리는요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 장엄한 폭포 소리가 저는 사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약간 두려움으로 좀 남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들으신 이 폭포 소리는 그냥 두려움이 아니잖아요. 어쩌면 정말 설명할 수 없는 아름다움, 청량함, 신비로움, 또 고향 같은 그런 평안함, 또 번뇌를 씻는 속삭임, 이런 거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역시 이 무더운 여름을 잊게 하는 것은 이 폭포의 시원함 밖에 더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 번 더 들어보십시오. 못 차신 모양이구나. 안 나와요? 예, 뭐 한 번 더 들었는데 뭐 안 되는 건 어쩔 수가 없죠. 그러면 다음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네. 이름하여 오늘의 시대를 촛불 시대라고 합니다. 암울한 시절을 묻고 공정과 평등 이야기를 여야 할 것 없이 정말 큰 화두가 되어서 오늘날까지 얘기가 되죠. 물론 오늘날까지 얘기가 된다고 하는 것은 아직 해결이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해결되려면 아직 많이 남았다는 얘기도 되는 거죠. 그만큼 사실 오랜 적폐가 그렇게 쉽게 사라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견디는 사람이 이기는 것이고 참는 사람이 승리한다는 것은 그 여지없는 정말 진리인 것만큼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시죠? 촛불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는 스스로 자기를 태워서 빛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거꾸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 전 견뎌내고 우리 스스로를 태우는 그런 노력이 없이는 절대로 세상은 밝아지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도 하는 것이죠. 아직도 정말 손을 잡고 싶어도 손을 잡지 못하는 그런 많은 친구들 곁에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은 그분들을 손을 잡지 못하는 것으로도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사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조금 더 수고하고 조금 더 참고 조금 더 희망을 더 크게 갖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까지 좀 외로울 테니까 우리가 함께 힘들어도 좀 지켜보자는 것이죠.